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문상필입니다. 환절기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포부로 자리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간에는 이제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됐는데요. 그간에는 장애인에게 의견도 좀 반영하지는 못했고 또 당 내의 장애인들을 단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집권 여당의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장애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장애 공약들이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견을 좀 많이 잘 모아서 이것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당을 하는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당을 통해서 국가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어떻게 잘 반영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서 국가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잘 모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적인 조직인 만큼 이 운영위원회 간의 소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전국 지역에 있는 시도당위원회가 17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현재는 67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는 25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소통을 잘하는 것, 그리고 약 70명 정도의 광역 기초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잘하게 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소외계층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정이나 구정이나 군정에 반영시키게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당사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주의로 장애인 복지를 잘 해낼 수 있는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할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서나 모임을 통해서나 네. 또는 모임 정례를 통해서나 시도당 협의회 회장들의 위원장들의 모임 또는 광역 기초의원들과의 모임을 정례화해서 또한 연수나 연찬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소통 구조를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저희가 계획하기 나름인데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런 모임들을 2달에 한 번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연말에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광역 기초의원들의 연찬회, 연수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기회도 좀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공약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장애인의 목소리가 크게 표출되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위원회의 활성화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위상 강화에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지역에 있는 또는 중앙에 있는 의견들을 반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또 당내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시체화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자주 만나야죠. 네. 만나고 지역과 중앙이 그리고 광역과 기초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어떻게 잘 연계해 소통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15대 때부터 19대 때까지 있었던 국회의원 비례는 없던 것이고 어느 당이나 그래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철저히 하거나 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연계를 갖거나 또 뭐니 해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이나
중앙하고 중앙정부 연계를 잘 가져가는 것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많은 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니 해도 소통이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동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 또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든지 활동 지원과 같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잘 이행되는데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과 소외계층들의 입장이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장애인 공약을 16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는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요구이지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그에 부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약했던 장애인 등급제 네. 또는 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이런 정책들은 예산과 연결이 직접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빈 공짜 공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범장애계가 어떻게 잘 모아서 뜻을 모아서 예산을 수반할 것인지 물론 처음부터 100가지를 다 100%를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예산의 구조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어떻게 분배와 장애인 복지 파트에 예산을 더 따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을 따게 하는데 어떻게 장애계 의견을 모아낼 것인지 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대원칙은 범장애계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모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잘 정책화하는 구조가 이번에 전국 장애인위원 역할, 위원장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참정권이라는 것은 이 시민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들이 그 투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는 목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나 장애인 복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별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 차별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표, 이 참정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어떻게 제한받지 않고 제대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네. 정보 접근과 시설의 접근은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있고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때는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자꾸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액션이나 플랜들도 행동들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이뤄졌던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소 가운데 4곳 중 한 곳이 장애인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그 휠체어가 이동하기 힘들다든지 또 이 세종시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있었던 투표소가 전무했다 이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정권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동결되고 이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적절한 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나운서님은 약속을 할 때 네. 뭘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까? 약속을 할 때요. 예, 여러 사람과 약속할 때. 제가 그 시간이 가능한지 가능 여부부터 확인. 저는 이래한다고 봐요. 예. 그중에 모임 대상자가 휠체어가 있는지 없는지,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맞습니다. 이 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장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면 약속 잡고 장소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관심. 우리가 흔히 식당을 잡아놓고 휠체어를 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을 하지. 그 모임에 휠체어 장애인이 있나 없나 또는 뭐 시각 장애인이 있나 없나를 먼저 고민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참정권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차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투표권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2층에 투표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네. 2층에 계단에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이거보다 훨씬 더 가혹한 행위인 겁니다. 그럼요. 그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문제이지요. 무심코 넘기는 문제를 어떻게 법과 제도화하고 당연스럽게 약속을 정하면 휠체어 장애인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면 경사로가 없는 곳, 탁자가 있는 곳을 장애인이 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처럼 참정권의 문제는 당연한 권리이지요. 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올 장애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항상 박혀야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야 이건 장애인이니까 반드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저는 다음 이야기인 것이고요. 네. 우선 먼저 고민은 당연스럽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는 구조. 이 참정권을 장애인에게 주고 참정권이 여성에게 준 역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장애인들에게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는 국가적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이 전제하에 항상 잠재의식으로 있다면 이건 별 문제는 아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별 문제는 아니고 보는 인식이 아닌 2층에도 투표소를 둬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인식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장애인 공약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또 내세우셨는데요. 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농성하면서 외쳤던 여러 가지 구호들을 문재인 정부는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그에 수긍할 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 제 생각이 아니고 장애인계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네. 고민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신 여러 가지 16개 공약들이 굉장히 미묘하고 갈등 소지가 많은 분야이고 예. 장애 분야별로 또는 유형별로 또는 단체별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획일적으로 접근한 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가. 예. 그렇게 더 속살을 내보이고 고민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당사자들하고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고 막걸리 한잔 먹고 있는 것인지 네. 저는 별로 동의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안 되는 것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장애인계가 그렇게 동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소통을 거치지 않고 이것은 어쩌고 하니까 어렵다고 예산 확보까지 안 해버리면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 시도당에 있는 협의회장님들, 광역기초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범장애인계의 다양한 분들, 그리고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들 이런 분들이 좀 모아져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는 5년 임기에 언제까지는 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고민을 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다 오셔서 토론회도 하고 네.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로드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하고 활발한 토론회, 간담회 네. 그런 과정을 좀 거쳐가겠다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이 남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남북 장애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민족 한반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5,000년의 역사 동안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70년 동안 피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살이 안 찌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민족적으로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해외를 갈 때에는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지 걸어갈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가지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데 이런 구조를 누구 못지않게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남과 북의 고민은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몸의 일부인 것이고 한 민족인 것이고 그래서 활발하게 잘 피가 통하게 하고 살찌우게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최근에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장애인체전을 했습니다. 네. 장애인 선수들, 북측 선수들이 25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예. 같이 동시 입장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실핏줄에 피가 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멋진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큰 대동맥, 동맥에 예. 정맥에 피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런 구조에서 우리 장애인계에서도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또 노동이면 노동,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런 공유가 돼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민족사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쳐서도 안 되고 우리 인식은 그런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민족의 장애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 문제를 치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저도 그 남북 단일팀을 보면서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뭉클했던 그런 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의 따뜻한 기류가 장애계까지 이렇게 예. 흘려 들어올 수 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전국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계에서 당사자들의 장애인 정치 세력화 하는 것이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장애인계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애 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 의정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보내긴 잘하는데요. 가서 2달, 2년, 3년 허송세월 해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거든요.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가면 여러 가지에서 비장애인들의 경쟁에서 밀립니다. 네. 저는 그런 구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지방정부 수장이 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단 장애를 가지면서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장애인 당사자주로서 장애인 복지 마인드와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정확히 가진 사람이 저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가서 잘 공부하고 잘 배워서 가면 너무나 많은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예. 저도 당사자로서 장애인 운동을 하다가 갔는데요. 네. 변화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했던 역할이 2-3개라면 네. 의원이 했던 역할은 10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 뭘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하고 배지만 달려고 하거든요. 저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들어가나 지방정부에 가셔서 그 고민했던 것을 4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날을 새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그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를 했던 선배 장애인 의원들, 국회의원들, 전현직 또는 지방의원들,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네.
장애인 정치를 할 후보자들을 잘 키워내서 이 사람들이 의정회나 지방정부에 가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집행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장애인위에서 잘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커리큘럼 같은 것이 혹시 따로 있나요? 커리큘럼은 전문가 팀을 좀 구성해서요. 네. 거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것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무총장님과 비롯한 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거쳐가야 할 이야기고요. 예. 좀 뭐 저는 그걸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과 네. 명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저희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들도 당연히 돈 내고 받아야죠. 예. 뭐 이건 무상으로 무금으로 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당도 좀 보태고 또 그걸 교육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수강료 좀 내고 이렇게 해서 한 2, 3년, 3, 4년 코스로 잘 키워내는 사실은 외국에는 그런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도 20대부터 청년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대개 보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면 정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는 저는 맞지 않다. 네.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자. 근데 꼭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하자 이런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 전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동등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자질이 충분한 그런 그 정치인을 발굴한다는 데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또 활동이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네. 전국 장애인의 위상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의 모임 정례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네. 광역 기초의원들의 모임, 네. 이것도 좀 정례화하면서 활발하게 자기 고민과 지역의 고민들을 중앙과 지방에 좀 소통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이 단체 또는 힘 있는 단체로 구성이 됐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골고루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중앙과 지방이, 광역과 기초와 국회의원이, 그리고 시도당과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네.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수직적 수평적 결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네. 저는 필요하다면 어디든 전국에 어디든 가서 그런 고민들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복지TV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저는 장애가요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금방 장애가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닥쳐서만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의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세상은 다 편한 것이다. 불편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1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50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1시간을 다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당당하게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밖에 나들이를 할 수 있고 목욕탕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를 가지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인식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많거나 잘 배우거나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장애를 가져도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분이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면 더 장애인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지위와 가진 것과 뭐에 따라 상관없이 장애는 장애인 것이고 네. 그냥 장애인은 옆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동등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 시청자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인식 개선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국정감사 기간에 예. 장애계의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단체에서도 배리어 프리를 실현하는 곳이 10곳 중에 3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부의 차원에서도 좀 이런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배리어 프리 존은 꼭 시설에 편하게 접근하는 것 이것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SNS 상이나 정보 이용할 때도 배리어 프리 존은 보이지 않는 존들이 있어요. 네. 제한된 존들이 이런 것을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배리어 프리 존의 문제라고 보고 그 배리어 프리 존이 꼭 장애를 가진 분이 자기 집에서만 해결된 사항은 아니죠. 이것이 집처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이 저는 배리어 프리 존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습니까? 차를 잘 탈 수 있어야죠. 택시를 잘 탈 수 있어야죠. 네. 그다음에 택시 타고 가서 이런 건물에 오면 편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죠. 여기 와서 컴퓨터를 편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죠. 네.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인식의 문제는 이 사회가 성숙돼야지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예, 어떻게 국격이 좀 높게 형성되고 또 이 정부나 이 국가가 어떻게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한순간에 어떤 개몽가나 활동가나 선동가가 나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편하게 안정되게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한 과정이고요. 네.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 만족도는 강한 게 있는 거냐, 우리가 느끼는 행복 만족도는 크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이렇게 왔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예. 지금은 우리가 주변을 보살피고 주변 나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성장이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내 세금이 쓰여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만큼 성장이 왔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방향과 인식의 전환이 저는 서서히 많이 향상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우리 국민성이나 이 내용들이 예. 이 사회성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경제대국 10위권 또는 OECD와 비교해서 우리는 자꾸 OECD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런 갭들이 금방 양과 질적인 차이들이 예. 금방 동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의 행복 만족도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그리고 청년 여성 또 다문화와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국가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A+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축제였는데요. 예, 그때 제가 그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 페스티벌 현장을 함께 하면서 서울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에 있으니까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가족끼리 이제 오셔서 이런 시각장애 체험도 하시고 하면서 좀 그런 인식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됐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문화예술축제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혹시 뭐 문화예술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조금
우리 장애인 복지 파트나 문화 파트나 또는 체육 파트 중에서 예.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쪽 파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예산 구조로 봐도 네. 체육 쪽과 복지 쪽은 체육 쪽은 급격히 성장해가지고 엄청난 오고 뭐 세계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체육 쪽이고요. 네. 이것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욕심이라고 하면 이 장애인 문화나 예술 분야는 저는 지금 태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좀 수준들이 네. 예전에 이제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복지의 좀 범주를 벗어나서 이 문화 쪽과 체육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많은 넘어와 버렸다. 그 중에 체육 쪽은 많이 가버렸고 네. 그중에 좀 떨어진 것은 문화예술 파트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 문화예술 쪽의 진흥을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 파트와 장애인 관광 파트, 네. 더구나 뭐 교육 쪽은 이제 특수교육 쪽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네. 저는 장애인 국 같은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래서 장애인 체육 파트와 문화예술 파트 그리고 관광 네. 파트가 네. 좀 나눠져서 그걸 좀 특수화하고 좀 더 확대하는 구조가 되면 정말 좋은 활발하게 아이디어입니다. 논의가 네. 되지 않을까. 외국엔 네. 장애인 장관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들이나 시책들이 보건복지부 따로, 노동부 따로, 문화관광부 따로 부서별로 통합 컨트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위에서 보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될 수 있도록 네. 그래야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자 부서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가지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모두 세분화하고 그리고 예산은 지원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네. 그런 구조를 잘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파트는 굉장히 터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해주신 그 수직적 수평적 통합과 함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맥락과 일맥상통한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께서는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남북 통일 관련이나 이런 관련으로 학생 운동을 해서 실형을 2년여를 살게 됐습니다. 정말요? 예. 그런데 이제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으로 귀결되었고요. 네. 또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숙명처럼 운명적으로 그 일을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좀 잘 살게 편하게 하는 구조인데 좀 더 힘들고 어려운 파트에 장애인 쪽, 여성 쪽, 청소년이나 아동 쪽, 다문화 가정 쪽 이런 쪽에 어떻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덜 차별받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생운동했던 그런 운동적 관점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라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지 파트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계 복지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1990년도 중반에 들어왔는데요. 네. 장애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체장애인, 손발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98년도에는 여의도 고수분지에 15,000명 모인 정도 모인 데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촉진 집회를 크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복지관 수탁을 당사자에게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포항이나 목포나 이런 데서 큰 집회도 같이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니까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또 행정학도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광주 장애인 체육회를 처음 만들 때 실적으로 만들었던 주역이기도 하고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을 거쳤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했었고 그런 공동체 정신을
좀 잘 살펴보자 해서 해외 봉사도 한 8회 정도 갔다 왔고 또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 아이들 국내로 모셔와서 장애 치료도 해주고 또 귀국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뭐 기억에 남는 일화라든지 혹시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이제 필리핀의 소판나라는 여성인데요. 네. 어렸을 때 눈을 이렇게 대나무로 찔려가지고 한쪽을 볼 수가 없는 그 여성 20살 먹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광주로 모셔서 그분들의 눈을 치료해주는 안과 의사, 또 그분들의 이를 치료해주는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이 도움으로 그분의 눈을 고쳐드리고 또 이까지 다 교정해주고 또 그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외국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또 저 캄보디아의 필리핀의 에릭이라는 12살 먹은 아이는 여기 국외 구순열로 이게 벌어져 가지고 예. 굉장히 입천장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국내에서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서 돌려보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한 만큼 그 다른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활동을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또 제6대 7대 시의원으로도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 광주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신 경험이 현재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곳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엄청 도움이 됐죠. 예. 제가 2번 지역구 선거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 재선되었는데요. 한 8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장애인 관련 조례 18개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촉진에 관한 뭐 조례,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뭐 직업 재활에 관련 조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요. 네. 좋은 조례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4년 연속 장애인 비례 광역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4번에 걸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좀 당 구조로 하니까 가능하게 해서 뭐 그런 분들 만드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고요.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강한 추진력, 열정, 예. 공부 많이 하는 의원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혹여 더 나쁜 시각이 있을까 봐서 5분 발언이나 25분 신경질 뭐 다 외워서 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정말 그런데 어려운 일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과 경험들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체된 장애인위원회 그리고 이 좋은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네. 이런 것은 그런 역할들 강한 추진력이나 열정들이 네.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어떻게 자기 기능을 할 것인지 자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계의 의견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인지 장애인 우리 당내의 장애인 목소리를 어떻게 잘 대변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위원회 이상을 좀 강화하고 역할을 키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 정책과 지방 정부의 시책화되는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는 잘 제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장애계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 유형별로 각자 이화 요구가 다르고 또 분야별로 다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는 활발한 논의를 거치면 나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해결된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잘 반영해서 예산화하고 정책화할 네. 것인가 저는 고민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지금 마치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충분히 장애인계 내부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장애인계의 많은 요구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100% 될 수 없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예. 최대한 그 춧돌과 디딤돌은 잘 놓는 구조 이것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급한 현안이 뭐지요? 장애인 등급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으나 예. 더 크게는 보면 더 시급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이냐.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계가 힘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내놓고 공부해야 될 시기다. 네. 네. 저는 이 지점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는 자꾸 힘들고 어렵도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은 냅둬도 여러분이 5분에 걸어갈 길을 50분에 걸어가도 장애인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신 50분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인식이 불편한 것이죠. 장애인은 5분에 갈 거리를 50분에 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신 혹시 50분에 갈 거리를 45분에 갈 수 있다면 5분만 도와주는 구조, 인식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 방송 내내 그 이야기 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가시는 분들, 주변의 분들, 장애인들에 지나가면 그런 인식으로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